노벨상 주연 배우십니다. 우리 현성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민호 역할에 대해서? 인간의 본능, 그 다음에 어떤 탐욕,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일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식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폐륜과 맞닿아 있거나 하면은 절제를 하고 이성적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연기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작품을 하면은 힘들기도 하겠지만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았고, 그런 것들이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망설일 필요는 없어. 와우, 이게 포크인가요? 예, 포크로 발매를 했습니다. 아, 포크? 그 다음에 약간 발라드 같은 느낌도 있는데, 뭐,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뭐, 이런 인생에 대한 다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그 현재에 대한 위로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노래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국토 종단을 했을 때 그 심정이 다 드러나는 거네요. 긴 기간 동안 썼던 일기를 제가 압축해서 읽어보다 보니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문장이 그렇게 멀리 돌아가더라도 상관이 없다. 멀리 돌아간 만큼 더 느낄 것이 있을 것이다. 아, 이거는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네요. 그랬으면 좋겠죠. 예. 오. 아, 이거 노래 역주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배우로서도 그 사이에 상당히 또 많이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좀 대표작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 북경내사랑은 좀 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키오로쇼 했었고, 그다음에 연극 공연도 여러 작품 했었고, 드라마, 영화, 뭐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제가 다 했었습니다. 뭐 인디 영화도 하고 독립 영화도 하고 그 단편 영화도 하고. 근데 항상 그게 어떤 흥행이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시그널의 그 형사 역할은 아주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 시그널에서는 제가 이제 매회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한 에피소드에 나왔을 뿐이지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끌고 가는 그런 인물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 현성 배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시그널에서 봤다, 인상 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알고 있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배우로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요즘 현재 시장이 너무 많이 어려워져서 그렇죠. 작품 수도 엄청 줄었고,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되던 작품들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중단되고 엎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난감해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어쨌든 캐스팅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처럼 돌아가더라도, 예, 그죠? 예, 너무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40대 네, 아직 후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얼마든지 이 길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표까지 가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영화 채식주의자 이것도 얘기를 했고, 제가 그 덕분에 채식주의자란 책을 사실은 좀 정독을 하게 됐어요. 한 개인의 독자로서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 채식주의자를 보면서 묘한 어떤 연결고리가 하나 떠올랐어요. 여성에게 가해지는 국가적 폭력, 제도적 폭력, 가족의 폭력, 그 다음에 예술적 폭력, 뭐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랬을 때 왜 주인공은 그렇게 식물이 되려고 했을까? 결국에는 물구나무 서서 나무가 되려고 하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아마 가장 식물이 폭력에선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너무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가가 있어요. 이게 우리 옛날 책방에서 오늘 우리 현성 배우에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유명한 그 SF 단편들을 쓰신 작가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가 아시모프 그러면은 흔히들 알고 있는 로봇의 3대 원리라고 있어요. 뭐 인간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뭐 그 정확하게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원칙, 로봇의 3원칙을 처음으로 쓰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상상력이라든지 그 쓰신 방대한 작품이 진짜 막 SF계의 노벨상 작가라고 해도 될 만한 그 유명한 작가분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 아시모프 단편선이 있어요. 근데 앞만 찾아봐도 92년, 3년에 절판이 돼가지고. 없어요, 그러면 그 책 지금? 그 책을 내가 앞만, 근데 중고서적에서 아마 수배를 하시면 나올 수 있는데, 왜 내가 이거와 아시모프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됐냐면, 그 단편이 있는데, 그 단편 중에 폭력, 살인, 이런 죄를 저지른 죄인을 나무로 만드는 형벌이 있어요. 식물로. 그래서 이 죄인인 주인공이 점점 식물이 되어가는 그런 형벌을 받는 과정을 묘사한 게 있는데, 그 단편을 보면서 이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식물이 되는 형벌을 내린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채식주의자가 살짝 감히 이 노벨문학상 작가님의 작품을 논할 자격은 없겠지만, 그냥 작가로서, 방송 일을 하는 작가로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둘이 연관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범주 내에선. 그래서 사실은 현성 배우한테 아시모프의 단편선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걸 앞만 찾아도 없는 거죠. 아쉽네요. 그래서 대신 가지고 나온 게, 이것도 2003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가 그 개미라고, 한국에서는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로 유명하죠. 이분이 쓴 단편선이 있습니다. 이 나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반전이 있는 단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책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현성 배우님한테 이 책을 꼭 소개하고 싶어요. 주시는 건 아니고 소개만.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프로가 되게 좋은 프로네요. 책도 이렇게 주시고. 네. 일단 이 옛날 책방에서 우리 현성 배우님한테 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드렸는데, 현성 배우님이 갖고 있는 옛날 책방에서는 어떤 책을 소개해 주고 싶으세요? 2002년도 때 그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선물한 책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도보 여행을 떠날 때 그냥 왠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배낭에 집어넣고 출발을 했는데, 제목이 그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인데, 정말 책 제목처럼 행복하다라는 기분을 좀 느꼈어요. 느꼈고,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다음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다각도로 해볼 수가 있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시작하는 그 청년들한테 너무 추천해주고 싶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성인이 됐을 때 세상의 쓴맛을 좀 본 후에 한 번쯤 읽어봐라. 좀 행복론. 네. 옛날 책방이 갖고 있는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옛날에 읽었던 책이지만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읽으면 내가 이 책을 봤었나? 아주 흐릿한 형체만 남아있고, 그런데 읽다 보면 그 당시 내가 이거 읽었을 때 감정도 되살아나고, 나이에 따라서 또 주는 메시지도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봤던 책에서는 같은 책이지만 내가 이런 걸 느꼈다면, 지금은 또 다른 거를 느끼고, 사실 이 책이라고 하는 매력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옛날 책방에서는 책 이야기와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함께 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책을 통해서 또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면서 재미있는 책방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소개해 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약속 지켜서 모시고 또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본 어떤 거지보다 연기를 더 잘하는 진짜 거지가 있다. MBC 공식 거지였죠. 그렇죠. MBC 공식 거지였죠. 절대 후회하지 말자. 음. 이렇게 써놓고.